네, 안녕하세요. 스토리가 있는 방송, 함께하면 부자 되는 방송, 아트라운 TV입니다. 오늘은 주말을 맞이해서요, 다소 좀 길게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늘의 주제는 테슬라 1100불이 넘었어도 지속 바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테슬라 주식 분할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이오니 필히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함께 되셔가지고 함께 경제적 자유 이루어 보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제 애청자 중에서는 제 9월 말부터 시작된 유튜브 방송부터 보신 분이 계실 거고, 좀 길게는 제가 4월부터 블로그를 시작했었는데요. 아마 제가 2021년 4월 5일에 이 스트레스 없는 테슬라 장기 투자법이라는 글로 저기 블로그를 거의 시작했었는데, 이 글을 보시고 아마 저의 테슬라 투자법을 따라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략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4월 달에 시작된 블로그의 내용에 의하면 애플과 같은 주가 흐름을 테슬라도 보일 것 같다 해서 10배 정도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애플은 아이폰으로 성공을 했는데 테슬라는 전기차의 1등이니까 애플처럼 그렇게 10배 이상의 성장을 가능하다. 지금 벌써 그렇게 급속한 성장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 자본별로 해서 제가 시뮬레이션 해드렸죠. 그래서 한 달에 두 주씩 약 200만 원씩 그렇게 테슬라 주식을 사게 되면은 8억 3천부터 그 다음에 10년 동안 투자하면은 8억 3천부터 26억까지 만들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22일에 테슬라 투자일기라고 첫 번째 투자일기를 올렸었죠. 지금은 이제 테슬라 장투일기로 이름이 바뀌어서 23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투자 철학 다 공유를 해드렸고, 자, 이게 투자 철학이죠. 투자 원칙입니다. 그리고 자, 그때 당시에 4월 22일 기준에 일단은 저를 좀 따라 하실 것 같으면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의 주요 종목들 수익률 제가 알려드렸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4월 20일에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그때 보유하고 있었죠. 그것이 50% 넘었고 포스코 케미칼은 보유자 영역이죠. 113%, 니오도 100%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보유를 하고 수익률을 많이 내왔다 이렇게 보여드렸고, 이때는 이제 팔 계획이 없었다고 했었는데 테슬라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 주식들을 좀 팔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식으로 한 번에 좀 몰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거래를 했다. 그래서 한 700불대 초반에서 이제 4월 달이 시작했었죠. 네. 그때 4월 달에 시작했던 일기가 이제 23편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제가 매매했던 내역들 알려드렸고 참고하시라고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저를 보시고 5월 달에 보시면 제가 매매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5월 달에 투자 일기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을 따라 하셨다면은 지금 많이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수익은 자, 지금 테슬라 주가가 애프터마켓에 1128불까지 올라가지고 제가 1125불까지 오른다 했는데 다 왔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726불 정도의 단가에 68주 들고 있어서 지금 제 수익률은 55%고, 자, 원화 기준으로는 한 3,275만 정도 수익이 난 상황입니다. 지속해서 테슬라 투자 열심히 하시라고 제가 독려를 했었는데요. 5월 달에 보시면은 5월 달에 테슬라 주가가 아주 안 좋았죠. 540불까지 떨어질 때입니다. 자, 테슬라 장기 투자법을 따라하고 계시는 이웃님께라는 글을 쓰면서 제가 지금 가격은 찬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이 말을 믿고 이제 비중을 실어서 사셨으면 많이 지금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자,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많이 정확하게 맞춰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저의 유튜브 방송으로 넘어와서요. 지금 저는 이제 9월 26일부터 테슬라 20배 상승 가능하다 강하게 이렇게 주장하면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나스닥 흐름을 보시면요. 자, 9월 달에 나스닥 흐름을 보시면 이때가 9월 달이면 9월 달에 폭락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9월 26일 이때쯤부터 나스닥 괜찮다, 오를 수 있다, 121선을 찍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두 번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렇게 현실이 됐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불확실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급락이 있었으면 다들 무서웠겠죠.
하지만 저는 이런 장세에서는 테슬라로 대응하시라. 테슬라를 모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른 어떤 빅테크 기업에 비해서도 실적 성장성이 좋으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버틸 수 있다. 분명히 여기까지 이제 내려왔으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지 이렇게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그죠? 여기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정말 크게 이슈가 돼서 아주 크게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급락이 나와도 테슬라 같은 주식이면은 버틸만 하다. 지금 3분기 실적도 좋을 거고 4분기 계속해서 성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테슬라로 대응하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한 달 전에 현 장세는 테슬라만이 정답이다. 하락장일수록 확실한 종목에 베팅하라고 이런 동영상도 올렸었죠. 확실히 테슬라를 계속해서 사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10월 25일 날 프리마켓에서 테슬라 주가가 갑자기 한 4% 넘게 올라가지고 950불까지 찍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도 급하게 제가 글을 올렸었죠. 아니, 유튜브를 올렸었습니다. 한번 그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볼까요? 지금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첫 번째입니다. 포워드 EPS 대 주가. 제가 포워드 EPS를 봐야 된다 했죠. 포워드 EPS는 향후의 EPS 전망입니다. 12개월 전망 그런 거죠. 1년 뒤에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워드 EPS가 지금 이 차트를 보자면은 이게 좀 이렇게 크게 한번 이렇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크게 확대해 보면은 포워드 EPS가 7.5불 정도로 지금 가리키고 있죠. 근데 제가 예상하는 포워드 EPS가 얼마였습니까? 네, 10불이었죠. 분기당 2.5불씩 나와서 10불 정도까지 나온다 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7.5불에서 주가랑 만났습니다. 지금 이 하얀색이 주가죠. 그 다음에 이 녹색이 포워드 EPS입니다. 지금 포워드 EPS는 주가랑 만나서 7.5불에 주가 909불에 만난 상황인데, 그러면 얼마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지금 7.5에 온데 제가 예상하는 거는 몇 불이었습니까? 네, 포워드 EPS를 제가 10불까지 보고 있다 했죠. 그러면은 7.5에서 10불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네, 25%죠. 그래서 저는 900불에서 25%까지는 내년 초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25%를 여기다 더하는 거죠. 900불에 1.900 곱하기 1.25 하면은 1125불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작년처럼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지금 이렇게 붙어 있지만 지금 이 주가가, 그때 제가 강아지 산책이로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125불까지 내년 한 1분기나 상반기까지 올라간다 했는데 강아지가 지금 날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벌써 1125불을 넘겨버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10월 25일에 이렇게 급 상승할 때 제가 950불 정도 이렇게 일단 갭 상승이 있었을 때, 이 정도 가격이죠. 이 정도 가격에서 제가 1125불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그 시기는 정말 맞추기 힘들겠죠. 하지만 저는 1125불까지 확실히 오를 수 있다고 그때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제 말을 믿고 그때 또 사셨다면 지금 또 수익을 많이 보셨겠죠. 950불에 들어갔어도 지금 상당히 지금 수익 한 20% 가까이 또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그때 샀었으면, 제 말씀드렸으면. 자, 어떻습니까?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셔가지고 아트라운 가족 되셔야겠죠. 저 10월 25일 날 이 주가 흐름도 제가 마쳤습니다. 제가 이 주가 목표를 내돈 다음에 어저껜가 그저껜가 골드만삭스에서 자기네들도 목표가를 1125불로 올렸었죠. 그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제가 오늘 테슬라 지속 바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항상 테슬라 주가를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테슬라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숲을 먼저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숲도 보면서 좀 이렇게 상황 판단을 크게 좀 넓게 하셔야지 좋은 개인 투자자로 계속해서 생활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저는 이제 숲을 볼 때요, 이렇게 주봉 차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다우, 나스닥, S&P 500의 주봉 차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말 잘 오르고 있죠. 다우, 나스닥 이쪽 차트 보시면 됩니다. S&P 500 다 비슷한 모양으로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에 도전을 하고 있는 멋진 모습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코스피 지수, 그 다음에 중국 지수 되게 안 좋죠. 먼저
항생 지수라고 이제 항생 차이나 기업 지수 이것도 제가 잘 보는 지수인데요. 이 지수 안에 뭐 텐센트라는 주식이 들어가 있죠. 그죠? 홍콩 증시에 상장된 중국 회사들을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어떻습니까? 되게 안 좋죠. 흐름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 지수 역시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고 전혀 지금 고점을 탈환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죠. 이번 주에도 계속 하락하는 모습 안 좋습니다. 코스피는 뭐안 보여드려도 잘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신흥시장과 그다음에 미국 선진시장 간에 이렇게 괴리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괴리가 크면은 어, 어느 정도 저기 나스닥 지수에도 조정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 테슬라 주가 흐름을 보면 너무너무 잘 오르고 있죠. 지금 잘 오르고 있지만 항상 경계심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남는 현금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주식이나 중국 증시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좋아했던 종목이 있으셨다면은 지금부터는 약간씩 분할 매수로 조금씩 좀 모아가실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주식은 파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유자 영역까지 나아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S&P 500 지수의 한 주간의 업종별, 종목별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아주 좋았는데 역시나 가장 큰 주저주는 뭐였습니까? 역시 테슬라였죠. 22.46%, 한 주간 22% 올랐습니다. 그렇죠. 엄청 많이 올랐죠. 그렇다는 거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엔비디아가 많이 올랐었네요. 그죠? 12% 넘게 올랐고, 반도체 섹터는 약간의 뭐랄까 종목별 차별 흐름이 있었네요. 그죠? 이런 거는 떨어졌는데 엔비디아는 잘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넷플릭스도 좀 괜찮은 모습이었고 여기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주식들도 약간 상반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넷플릭스에 좀 몰려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파이낸스 쪽 안 좋았습니다. 이쪽에 이제 결제 서비스 관련돼서 다 안 좋았네요. 뭐 반독점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법무부에서 조사가 들어간다는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비자나 마스터 이런 것들 주식들도 아주 좋은 주식들이죠.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좀 더 하락이 있으면 이것도 조금씩 모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저희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큰 돈이 많이 있지 않죠. 돈이 많이 있지 않고 월급으로 일단 생활하시는 분들께서는 테슬라 장기 투자 일기 따라 하시면서 스트레스 없는 테슬라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가장 확실한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수익률이란 건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길게 봤을 때 가장 큰 수익률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락이 왔을 때 오히려 환영을 하면서 제가 모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다음에 안 좋았던 부분은 이쪽입니다. 디펜스, 방위산업주, 로키드 마틴 하락이 심했죠.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었네요. 그죠? 이쪽은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거 저희가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테슬라가 소위 말해서 짱이었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 지속 바이해야 하는 이유 제가 트위터에서 몇 가지 찾아보았습니다. 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테슬라는 광고 없는 1조 달러 컴퍼니다. 자, 테슬라는 광고를 하지 않죠. 광고 없이 시총 1조 달러, 그러니까 세계 5위, 6위 기업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기업 없을 겁니다. 테슬라 광고를 TV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는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테슬라는 누가 광고를 해줍니까? 네, 테슬라를 좋아하고 테슬라를 직접 타보고 하시는 분들이 직접 유튜브든 또 다른 SNS, 뭐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엄청나게 광고를 많이 해주죠.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팬이 돼가지고 직접 테슬라 광고를 해줄까요? 그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품질, 혁신, 비전, 철학이
아주 마음에 들기 때문이죠. 이 회사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품질이 좋으면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혁신이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테슬라가 전기차로 혁신을 했고, 비전 자체가 아주 좋죠. 테슬라는 이제, 서스테이너블 그런 발전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클린 에너지로 다 바꿔야지 지구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거기에 더 덧붙여서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죠. 우리가 다행성 종족으로 진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화성 개발까지 이런 비전을 보여주면서 팬덤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철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있잖아요. 그래 국가별 PR 팀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언론과 컴플레인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중국에서도 올해 초인가요? 이슈가 크게 있었죠. 그죠? 막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어떤 여성분께서 브레이크가 잘 안 됐다 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거에서 이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PR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저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컴플레인이나 이슈가 생기면은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오히려 역발상 관점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머스크는 이미 1100불을 넘을 것이라고 힌트를 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때 머스크가 아마 이 사진은 상해 공장이었을 거예요. 그때 한번 춤을 췄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자, 이 주가,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헤드 앤 숄더라고 들어보셨죠? 헤드 앤 숄더 패턴이 고점에서 나오면은,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가 이제 뭐 숄더라고 치면 여기가 헤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숄더라면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숄더가 나왔고 헤드가 나왔는데 여기 숄더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랐죠 이렇게. 그래서 이 주가 흐름을 이거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1100불 지금 넘었죠. 자, 머스크가 이렇게 사진으로 힌트를 줬다고 합니다. 네, 이거 좀 웃자고 넣어놓은 거고요. 네. 자, 왜 이렇게 헤드 앤 숄더 패턴을 역행해서 올라가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PLC라는 거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죠. 그래서 어떤 제품이 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S커브를 쭉 긋다가 이제 이렇게 발전하다가 올라갔다가 이제 이렇게 안정됐다가 뭐 끝난다는 뭐 그런 이론이죠. 이제 근데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는 이제 시작한 겁니다. 지금 2021년 지금 하반기 10월 달에 들어왔죠. 자, 주가 차트가 지금 1100불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밖에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상상력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17,000불까지, 16,900불까지 오를 수 있다 했죠. FSD가 터져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동차 판매가 이렇게 매년 55%, 70%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 성장에 따라서 올라가겠죠. 이렇게 시나브로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FS가 터지면 이렇게 쭉 위로 예, 강하게 올라가는 것이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전기차 침투율 이제 글로벌 8%뭐 이 정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 글로벌 100%가 될 때까지 아직 8%에서 100%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10배 이상 올라간다는 거죠. 전기차로만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테슬라가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식 분할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테슬라 주식을 분할을 했었죠. 그죠? 작년에 이제 8월 11일 날 했었습니다. 8월 11일 날. 8월 11일 날 했었는데, 지금 이미 주가가 1100불을 넘었었죠. 그래서 이제 1000불을 넘었었으니까 다시 한번 주식 분할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8월 11일 했을 때 8월 31일까지 주가가 약 20일 만에 274불에서 498불로 81% 수직 상승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8월 31일 날 498불을 찍었죠. 81%나 더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 분할했다고 파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일단 그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주식 분할을 한다면은 자 이분께서는 이거는 뭐 소설입니다. 이게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주들의 승리라고 일단은 말씀을 하셨네요. 그죠? 지금 그 말이 확실하죠. 지금 벌써 보여주고 있죠. 차별점. 좀 전에 한 주간의 주도주 보셨죠? 그죠? 엄청나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22%뭐 넘게 상승했었죠. 한 주 만에.
그래서 이분께서는 이제 크리스마스 랠리, 그러니까 산타 랠리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1,500불을 찍는다면 만약에 주식 분할 1대 10 정도, 그러니까 주당 이제 150불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주를 갖고 계신 분은 10주를 가지게 되신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될 것 같고, 내년에 다우지수는 뭐 30개 종목밖에 안 들어가 있죠. 여기는 정말 그 산업의 대표 주자만 들어가 있는 지수입니다. 거기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소설이고요. 물론 이제 1,500불이 언젠가는 당연히 찍겠죠. 그게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온다면은 아마 너무 주가가 이제 비싸기 때문에 그 주식 분할 이슈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봤을 때는 주식 분할 한다고 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겠습니까? 예, 팔면 안 되겠죠. 81% 수직 상승했었습니다. 네, 이거를 꼭 충분히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폭발적 성장을 하고 있고 아직 싸다는 겁니다. 자, 게리 블랙, 네, 제가 많이 언급했던 분이죠. 이분은 일단은 자, 1,400불까지, 내년에 1,400불까지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3쿼터 글로벌 EV 어답션, 그러니까 EV 침투율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EV 보급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8%인데, 자, 자기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2023년 EPS를 2023년 EPS에 58배를 하게 되면, 어, 약 1,090불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랑 비슷하죠. 그래서 58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58배는 지금 싸다는 거예요. 테슬라의 성장성에 비춰서는. 그래서 요거를 이거를 한번 크게 해서 볼까요? 자, 크게 보시면 이제 게리 블랙이 이렇게 지금 이스티메이션 해놓은 건데, 전에 이제 2022년에 게리 블랙이 EPS를 한 10불 정도로 봤어요. 어닝퍼쉐어 주당 순이익을 10불로 봤는데 지금 거의 20% 올렸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성장 흐름과 EV 어답션이 엄청 높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EV 어답션이 있지 않습니까? 2030년에 이제 60%까지 된다고 합니다. 신차 판매 60%까지는 이제 전기차로 바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봤을 때 이제 EPS가 12불일 때 내년에, 그 다음에 테슬라 딜리버리는 150만 대, 152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라이스 어닝 PER로 봤을 때는 한 90배 정도 되고, 자, 딜리버리 숫자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매년 55% 컴파운드 그로스 레이트, 그래서 계속해서 55%의 복리죠, 복리로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030년에 1,070만 대를 찍을 것이다. 게리 블랙이 그 전에는 2030년에 이제 EPS를 한 75불 정도로 봤는데, 이것도 85로 올렸네요.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자, 2021년이 6불 정도죠. 6.3불. 그러니까 내년이 12불이란 말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두 배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21년 주가 대비해서 두 배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2030년은 85불이고 2021년이 6불이니까 6불에서 85불로 하면 10배도 더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2030년에 주가는 지금 현재의 주가에 10배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아직 테슬라 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자, 제가 다 말씀드렸죠. S커브의 시작이다. 이제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길게 봤을 때는. 그리고 주식 분할 이후에도 81% 상승을 했었고, 자,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도 폭발적인 성장성에 비해서 아직 싸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테슬라 주가 차트 흐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 흐름. 자, 900불 전고점에서, 자, 이거를 갭 상승으로 멋지게 제가 뛰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 장대 양봉을, 자, 중간선 990불을 깨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이쁘게 상승하고 있다는 모습이 아주 강력한 모습이다. 자, 이렇게 거래량이 좀 떨어지면서 오히려 파는 사람은 많이 줄었고 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지금 1128.11까지 지금 됐다. 제가 말씀드렸던 1125불을 벌써 애프터마켓에서 넘겨버리는 멋진 모습. 자, 오늘 일요일입니다. 박수 크게 한번 치고 오늘도 신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세요. 오늘 하루 이렇게 방송을 마치고요. 자,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시고 창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